이번 시간에는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보실 내용은 일반적인 원천세 신고 납부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정신고, 반기별 납부, 홈택스를 통한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천세 신고 납부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매달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징수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양식에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고와 동시에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데요. 납부가 안 된 경우 앞서 설명드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월별 신고서 작성 방법은 신고서 작성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매월 납부 사업자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방법을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고 구분입니다. 신고 구분은 신고서가 매월분인지 반기마다 하는 것인지 수정신고인지 여부 등을 표시해 주는 것인데요.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신고분 신고서는 수정에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 연말이라는 문구도 있는데요. 매월분 신고서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매월, 연말 두 곳에 동그라미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처분이라는 구분은 인정상여 등의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하는 것으로 소득처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합니다. 지점법인, 국가기관, 개인은 소득처분이 나올 수가 없으므로 소득처분에 구분 표시를 할 수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신청하려는 경우 환급 신청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환급 신청 세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서 부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귀속, 지급 연월일을 보시겠습니다. 귀속 연월은 소득 발생 연월을 기재하고 지급 연월은 소득을 지급한 연월을 기재하는데요. 2021년 7월치 급여를 7월에 지급한 경우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주의하실 점은 귀속 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월에 함께 지급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하는 경우라면 두 장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5월 급여와 6월 급여를 6월 말에 한꺼번에 지급한 경우 귀속 연월과 지급 연월의 조합이 달라지므로 두 장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기별 납부라는 것이 있는데요. 반기별 납부자는 귀속 연월의 반기 개시월, 즉 1월 또는 7월을 적고 지급 연월은 반기 종료월, 즉 6월 또는 12월을 적습니다. 연말정산의 경우는 귀속 연월과 지급 연월을 모두 2월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즉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21년 2월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반기 개시월인 1월, 7월을 귀속 연월에 기재하고 반기 종료월인 6월, 12월을 지급 연월에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서식에 소득자 구분을 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개인, 거주자, 비거주자 지급분을 같이 기재하도록 하는데요.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과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이 중 근로소득의 경우 계속근로자에게 지급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것은 간이세액 A01에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분은 A02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은
A03에 그리고 계속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부는 A04에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소득은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란에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 소득은 사업소득 A25란에, 유가증권 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은 비거주자 양도소득인 A70란에 기재합니다.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소득구분 없이 내 외국법인 원천 A80란에 기재를 합니다. 대신 이 경우는 부표를 별도로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퇴직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란을 보시면 연금 계좌란이 있는데요. A21, A41, A48이 연금 계좌란입니다. 여기에는 연금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러한 연금 계좌 지급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금융기관 등에 있으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는 연금 계좌란에 기재를 할 일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자가 연금 계좌란에 기재하여 오류가 많이 발생하므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동그라미 4, 인원, 동그라미 5, 총지급액 기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총지급액 란에는 과세 미달 및 일부 비과세 금액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기재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금액을 총지급액에서 제외하여 기재하는데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 뒷면을 보시면 각 비과세 항목별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과세가 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소득이 있고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소득이 있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비과세 소득은 원천세 신고 시 총지급액에도 포함을 해야 하고 비과세란에 기재하지 않는 항목은 총지급액에서도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요양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육아휴직수당 같은 경우에는 총지급액에 포함이 안 되죠. 육아휴직 중이어서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근로자라면 인원과 총지급액에서 모두 제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직료, 숙직료, 자가운전 보조금,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식사대 등도 총지급액에서 제외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비과세되는 연구비, 벽지수당, 야간근로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비는 총지급액에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어차피 회사나 기관마다 발생하는 소득들이 연중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비과세 금액 중에 총 지급액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금액과 제외되는 금액을 먼저 파악해 놓고 실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 뒷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징수세액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6번, 7번, 8번의 징수세액은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고서 제일 하단을 보면 총합계 A99란이 있는데요. 이것은 각종 소득별 세액의 가감계를 집계해주는 란입니다. 근로소득 가감계는 A10, 퇴직소득은 A20, 사업소득은 A3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소득별 가감계의 마이너스 금액은 A99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도 보시면 근로소득 가감계 A10란에 마이너스 55만 원은 총합계 A99에는 넣지 않습니다. 이 소득별 가감계의 마이너스 금액은 별도로 합산을 해서
신고서 하단의 당월 발생 환급세액에 동그라미 15번 일반 환급에 기재를 해줍니다. 이렇게 당월 발생 일반 환급세액에 전월 미환급세액을 합하면 동그라미 18번 조정 대상 환급세액이 되고 이 금액을 동그라미 19번 당월 조정 환급세액에 기재하여 납부세액에서 차감해서 조정 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 환급하고도 남은 세액이 있다면 동그라미 20번 4월, 2월 환급세액에 기재하여 다음 달로 넘겨서 조정 환급하거나 이번 달 환급 신청세액에 기재하여 환급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조정 환급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례와 같이 근로소득세의 환급세액 마이너스 55만 원을 퇴직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차액을 퇴직소득세로 납부할 수가 있는데요. 세목관 환급세액과 납부세액을 상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저축해지 추징세액이나 법인 원천세를 징수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부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동그라미 21번 환급신청세액이 있는 경우도 원천징수 환급신청서 부표와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동그라미 21번 항 환급신고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오른쪽 하단에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서란에 적으면 환급이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별도로 국세환급금 계좌 개설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요령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는 월급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데요. 이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을 80%, 100%, 120%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80%를 선택하는 경우는 매달 원천징수가 조금씩 되는 대신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더 내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줄어들 것이고 120%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매달 원천징수가 많이 되는 대신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를 덜 하거나 환급세액이 많아질 것입니다. 어차피 낼 거 많이 내놓고 나중에 차라리 환급을 받겠다 하는 분들은 이것을 선택하겠죠. 연봉이 어느 정도 되면 연말정산 시 꽤 많은 목돈을 한 번에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세금을 많이 떼도록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선택하지 않은 경우 그냥 100%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두 번째로 연말정산 납부세액의 분납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겠죠. 분납세액은 그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에서 4월분 3개월 동안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말정산 납부세액의 분납이라고 합니다. 분납신고서 작성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직원 5명인 회사의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첫 번째 김땡땡 씨와 세 번째 박땡땡 씨가 추가 납부 세액이 나왔는데요. 이 두 명이 분납 신청을 한 경우 신고서 작성 방법을 보겠습니다. 2월에서 4월까지 3개월 동안 분납 신청이 가능하므로 김 씨는 60만 원의 3분의 1인 20만 원씩을 내고 40만 원을 분납 신청합니다. 세 번째 박 씨는 30만 원의 3분의 1인 10만 원을 내고 20만 원을 분납하면 됩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연말정산하는 2월분 소득세는 전체적으로 환급 20만 원이지만 김씨와 박씨가 60만 원을 분납하기로 하였으므로 환급세액은 마이너스 80만 원이 되고 3월분과 4월분 신고서는 추가로 30만 원씩 더 납부하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밑에 자료는 2월부터 4월까지의 이 회사의 간이세액 원천징수세액 내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분납세액이 있는 경우 어떤 식으로 매월의 신고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먼저 2월분 신고서를 보겠습니다. 2월분 신고서에 대해서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2월분 정기급여에 대한 간이세액 원천징수는 A01란에 기재하고 그 연말정산 결과는 A04란에 기재합니다. 그중 분납신청 금액에는 4월과 5월 신고분 분납신청 금액 60만 원을 적고 연말정산 결과 환급은 80만 원이 됩니다. 가감계에는 연말정산 환급 80만 원과 간이세액 60만 원의 합계인 마이너스 20만 원을 적습니다. 그 다음 달 3월분 급여에 대한 4월 10일분 원천세 신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3월분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 원천징수는 A01란에 연말정산 분납 납부금액 30만 원은 A06란에 기재를 하면 원천징수 근로소득 가감계는 간이세액과 분납 납부세액을 합한 80만 원이 됩니다. (4월분) 급여에 대한 5월 10일분 원천징수 신고서입니다. 4월분 정기급여에 대한 간이세액 원천징수는 A01란에 적고 연말정산 분납 납부금액 30만 원은 A06란에 기재를 하면 원천징수 근로소득 가감계는 간이세액과 분납 납부세액을 합한 70만 원이 됩니다. 이번에는 조정환급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정환급은 원천세 신고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인데요. 앞서 보셨다시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는 여러 원천징수 세목들을 한 번에 기재하여 신고를 하지요. 세목별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신고서는 한 장에 하였지만 세목별로 납부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가감계에 환급세액이 생긴 경우 이를 다른 세목의 납부세액과 상계하고 차액만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환급이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사례에서도 보셨지만 조정환급 사례를 보면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가 마이너스 100만 원이고 기타 소득세가 1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세 마이너스 100만 원으로 기타 소득세 10만 원을 조정환급하고 남은 근로소득세 90만 원에 대해서 차월, 2월 환급세액에 넣어 이후 조정환급하거나 또는 환급신청세액에 기재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환급 신고서 작성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145만 원이 발생하여 간이징수세액 45만 원과 합산하니 근로소득 가감계 A10에 환급세액이 1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기타 소득은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가감계 A40란에 납부 10만 원이 되는데요. 근로소득세 마이너스 100만 원으로 조정환급 신고서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마이너스 100만 원을 100만 원 가감계를 당월 발생 환급세에 동그라미 15번 일반 환급란에 기재합니다. 이것을 전월 미환급 세액 등과 합산하여 동그라미 18번 조정 대상 환급세액에 기재하고 기타 소득 납부세액 10만 원과 조정 환급하고 난 후 금액을
동그라미 19번 당월 조정 환급세액에 기재하고 남은 90만 원은 동그라미 18번 차기 차월 2월 환급세액에 기재하여 다음 달 조정 환급하거나 동그라미 21번 환급신청세액에 기재하여 환급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원천세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초 신고한 원천징수 세액이 그 신고하여야 할 세액과 차이가 있을 때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수정신고는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추가적으로 과표를 증가시키거나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하고, 경정청구란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해서 이를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참고로 원천세의 경우도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거부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신고서 작성 방법을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8월분 급여로 2명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는 1명 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2021년 11월 10일에 이 사실을 확인하여 수정신고하고자 합니다. 당초의 신고서를 보시면 신고급은 매월이고 2021년 8월분 급여이므로 귀속연월 2021년 8월, 지급연월 2021년 8월입니다. 2명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신고서상에 1명 300만 원만 기재하였으므로 총 지급액과 소득세 등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11월 10일에 이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데요. 수정신고서 작성 요령입니다. 원천징수 이행신고서 신고구분 수정란에 동그라미 표시합니다. 당초 제출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귀속연월, 지급연월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당초 신고분의 총 지급액이 300만 원, 세액이 58,730원이었는데 올바른 내역은 총 지급액 500만 원에 소득세 등이 108,730원으로 세액 5만 원이 차이 나고 가산세 2,260원 해서 총 납부세액은 52,260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수정신고로 인한 세액 증가분은 수정신고서에 적는 것이 아니고 수정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정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A90란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21년 8월 귀속분 수정신고서에 A90란에 소득세의 차액 5만 원과 52,260원이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11월 10일의 정기신고서 A90란에 기재하여 근로소득세로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정신고서 작성 예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연말정산 관련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례는 2020년 연말정산을 할 때 직원 중 한 명이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소득이 있는 배우자와 중복으로 받아서 추가 징수세액이 20만 원 발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내용을 2021년 9월에 발견해서 2021년 10월 10일에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이니까 귀속연월, 지급연월일이 모두 2021년 2월인 신고서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당초 신고 시 신고 구분은 매월, 연말, 환급신청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수정에 동그라미를 해주어야 하겠죠.
그리고 수정신고서는 오류인 당초 신고는 상단에 적색으로, 올바른 수정 내용은 하단에 흑색으로 기재를 합니다. 근로소득 중 간이세액 A01은 변경이 없으므로 상하단 기재 내용이 같습니다. 연말정산 A04를 보면 소득세 등 환급세액이 390만 1,030원 환급에서 370만 1,030원 환급으로 수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산세 18,600원을 더하여 납부세액이 21만 8,600원이 되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신고서상에 증가된 세액은 2021년 2월 귀속 연말정산 수정신고서가 아닌 2021년 10월 10일 정기 당월신고서의 수정신고세액 A90란에 기재하여 당월세액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수정신고가 여러 건인 경우라면 어떨까요? 수정신고로 증가된 세액을 모두 집계하여 당월신고서 A90란에 기재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실무상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가 이미 제출되었으므로 지급명세서도 수정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원천세 신고는 매월 신고 납부가 원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업자의 원천징수 신고 납부 편의를 위해 요건이 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세무서에 신청하여 반기별로 신고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반기별 납부 제도라고 합니다. 신청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평균 상시 고용 인원수 20인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되는데요. 종교단체의 경우 상시 고용 인원에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가 및 지자체, 금융보험 사업자는 반기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기별 납부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기별 납부 신청 기간은 반기 개시 한 달 전인데요. 즉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해서 승인이 되면 하반기분을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12월 1일에서 12월 31일 신청하여 승인되면 다음해 상반기분을 7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반기별 신고서 작성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서 작성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 전에 우선 인원과 총 지급액 작성 방법부터 보면 월별 신고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인원을 보면 A01 간이세액란의 인원은 반기 마지막 달에 인원을 기재하고 중도퇴사 A02에는 반기 중 중도퇴사자의 총 인원을 기재합니다. 일용근로의 경우 6개월 합계 인원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은 중복 없이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인원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총 지급액은 모두 동일하게 6개월간 지급한 총 지급액을 합산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반기별 신고서 작성 사례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 근로자 수는 5명, 총 지급액은 3천만 원이고 징수한 소득세는 90만 원입니다. 반기 중 중도퇴사자가 1명으로 총 지급액 1,000만 원에 중도퇴사 연말정산 환급액이 마이너스 10만 원. 반기 일용근로소득 지급 내역은 총 합계 인원 12명에 총 지급액 600만 원, 소득세는 없습니다. 반기 기타소득 지급 내역은 총 2명의 총 지급액 100만 원, 소득세는 4만 원인 경우 반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고 구분은 반기를 선택하고 귀속 연월일은 반기 개시월을 적습니다. 그리고 지급 연월은 반기 종료월을 적습니다. 작성된 신고서를 보시면 간이세액 A01에
반기 마지막 달에 인원 5명, 총 지급액 3천만 원, 소득세 90만 원 적어주고 중도퇴사 A02란에 인원 1명, 총 지급액 1천만 원, 중도퇴사 연말정산세에 마이너스 10만 원을 적습니다. 반기 일용근로소득 지급액에 대해서는 총 인원 12명, 총 지급액 600만 원, 소득세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반기 기타소득 지급 내역을 보면 인원 2명, 총 지급액 100만 원, 소득세 4만 원 이런 식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관련 마지막으로 홈택스 신고 요령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상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화면이 매년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 흐름은 거의 동일합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로 로그인 하셔서 신고 납부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세금 신고란에 원천세를 선택합니다. 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등 적절한 내역을 선택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정기신고 작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출 연월, 귀속 연월, 지급 연월을 구분하여 입력하고 제출자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원천징수 신고 구분에 매월분 신고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포함되어 있고 환급 신청하는 경우로 이렇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천징수 내역 및 납부세액을 기재하는 화면에 A01 간이세액 징수 내역을 기재합니다. 인원수 1명에 총 지급액 333만 4,540원, 소득세 18만 원입니다. A04에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합니다. 인원수 1명, 총 지급액 4,314만 1,350원, 환급세액 70만 9,130원입니다. 근로소득 가감계 A10 합계액 마이너스 52만 9,130원이 기재됩니다. 원천징수 신고서 맨 하단의 총 합계 A99에 인원수 2명의 총 지급액의 합계액인 4,648만 5,890원이 기재되고 A99란에는 납부세액의 합계액만 기재되므로 사례에는 기재세액이 없습니다. 대신 A10 가감계의 환급세액 52만 9,130원은 당월 환급세액 동그라미 15번 일반 환급란에 기재되고 전월 미환급세액 등과 합산한 금액이 동그라미 18번 조정대상 환급세액에 기재됩니다. 이 금액 전액을 환급 신청받고자 하므로 동그라미 21항의 환급 신청세액에 기재합니다.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와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결정세액이 140만 861원, 기납부세액이 211만 원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70만 9,139원으로 계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소득 간이세액 18만 원이 조정환급돼서 결과적인 환급세액은 52만 9,139원이 됩니다. 또 하나 기재해야 할 것은 기납부세액 211만 원의 내역인데요. 매달 원천징수된 세액을 이렇게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납부세액 명세서까지 작성을 한 후 입력 완료를 누르시고 환급세액이 2천만 원 미만이므로 신고서상에 환급계좌를 기재하여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누릅니다. 신고 내역을 확인하시고 오류가 없으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셔야 신고서가 정상 접수됩니다. 홈택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신고서 완료 또는 저장만 누르시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국세청에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시고 접수증으로 정상 접수 여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천세 신고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